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은 그 송나라 때에 송강왕이라고 하는 아주 전국시대에 유명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폭군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폭군은 자기가 왕인데 왕의 위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위엄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벌선을 봉사하고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아무나 죽여요. 그래서 그 왕한테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위엄을 인정하려면 죽는다. 그 방법만이 왕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왕이 송나라 때 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왕 밑에 당앙이라고 하는 영의정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재상한테 묻기를,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오 하고 영의정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한 영의정 배라고 하는 분이, 임금님께서 죽인 사람들은 다 착하지 않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임금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 임금을 좀 달래보고 왔는데 또 거기에 아첨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뭐 누굴 죽였든 간에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신하든 자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봐야만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니, 내가 사람을 더 죽이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죽여주려는 게 영의정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만 그 영의정은 불효불대라. 그 강왕을 응대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응대하지 않은 것만 같이 못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당했다고 역사기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도권 내에 어떤 공권력이 일부의 NGO, 극성스러운 NGO하고 그 야당 민각의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국내에 말할 것 없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권력은 가만히 보면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안정을 되찾는기보다는 그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 그러한 NGO 플러스 야당 민간의 극성스러운 그 정치를 해롭게 하는 그 응사불배들이 바로 이념적인 그러한 독소가 하나 더 플러스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는 잘못해서 이걸 잘했어 하고서 덤벼든다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상적인 이데올리의 독소를 품고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FTA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노무현 정권 때 그 2007년 4월 달에 타결된 거 잘 아시잖아요. FTA. 그런데 그때에 그 한국이 태극기 발표를 하는 거죠. 한명숙인가요? 이분은 바로 이것은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고 아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온 국민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가는 이 지금의 야당의 대표 손학규 씨는 또 이보다도 더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특히 지도층들이 앞서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4월 달에도 하고 2007년 4월에도 하고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하고. 그런데 정동영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무차 얘기했습니다. 대학생들 집회에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시민은 MBC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뭐 이거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면서 참 잘 되는 명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동영상이 지금 또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학규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국회 방문하는 거니까 뭐 하러 오느냐 못 온다. 그거 국회의장도 안 하는 얘기 자기가 다 하더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치 의정 세계에서 쓰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 사람이 그 영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지식계층의 사람들의 많은 그 화제에 올렸고 또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면은 모든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데 불과 4년 이내에 그렇게 그냥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유시민이 또는 정동민이 이런 분들의 그 얘기는 평소에 하도 많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미 엄청난 그 도벽이라든지 뭐 치료기 걸린 것처럼 주사 가지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저 사람들을 따를 것이다. 저 사람들은 정권을 다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민들을 너무 얕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다. 또 무소속의 아무개가 이겼다 하는 얘기는 그 민주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하는 짓이 너무도 불만스러워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그 역반응이 결국에서 강화시키는 것이지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한입까지 두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책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분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백성들은 세종대왕이 얘기한 것처럼 신과 같다. 그래서 민수지은아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지만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세종실록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인심, 민심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민심과 하늘의 마음은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네요. 그런데 그 투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민심과 천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그런 투표의 그런 그 지략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걸 하늘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참 인류 역사상 문자를 만드는 누가 만들었다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글 위에는 누가 딴 글자 만드는 모르겠잖아요. 중국의 문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기되지만 중국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알고 있다는 것이 진시황이 독재하면서 저 소인들도 또 저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도 나자 쓰고 나오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인데 똑같이 그만 쓰지 않냐. 그래서 짐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임금만이 쓴다 해서 짐을 만든 그런 것 글자만이지 그 중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글자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고 지금 뭐 수백 종의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실용되고 있는 건 어느 학자의 그 인류문학하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56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56종 중에 뭐 일어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스페인어도 들어가고 뭐 한국말 다 들어갑니다만 한글 위에는 만든 사람이 가르쳐진 게 없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세종대왕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바로 백성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정치 이념을 좀 본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상한 인연 집단의 존재를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흔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뭐 한 입까지 두 얘기해도 누가 뭘 할 것이냐. 일부의원이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일부의원 한 사람 뭐라고 해요? 이부지자라고 해요. 두 아비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짓말 한 사람 누가 아버지가 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부이언은 이부지자라 그래요. 만약 이걸 내서 우산들 그 모욕스러운 화를 어떻게 빼내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죠. 그러면서 그 4년 전 2007년 4월 달에 그때 국민에 대해서 하던 방송 토론 성명하던 그런 자세로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가지고 다 야당 순양을 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그렇게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근시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국위 선양하는 사람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0대까지도 전부 야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지만은 그건 야쪽으로 기울는 게 아니고 살아가기 힘들다. 우리 식구족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 좀 잘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지 나는 야를 짓지 않은 절대적인 그 투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표를 던지지 않으면 야당에 던져야 했으니까 던질 데가 없나요? 제3의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불신에 대한 그 결과였지 야당 지지의 결과는 아니었던 걸 분석이 됩니다. 이 Y처럼 왼쪽이냐 반쪽이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표들을 그래서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이언은 이부지자는 이 욕을 피해갈 수 있는지는 결국 스스로 아까 그 버릇을 고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깨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 젊은 사람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국치하면 1910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권 뺏긴 거 아니에요?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독립운동이나 일생을 통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운 분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36살이에요. 젊은이에요. 김구 선생이 35살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32살이에요. 안중근 이사가 31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채호 선생은 29살이에요. 그 다음에 저 김승수 선생 28살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신익기 선생 18살이셨어요. 그러니까 18살에 벌써 30대 초반에 이르는 그러한 청년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고 해서 더 많은 과학이라든지 더 많은 학문과 세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젊은이는 못한 이유는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판단 능력도 없고 자치 능력도 없고 그냥 사상에 대한 판단력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불만서적을 그냥 거짓말을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명견지학 그러니까 말재주 가지고 지금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젊은이들은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는 일부이언 이부지자의 그 화를 면하려면 빨리 양심 회복하시오 하는 권고의는 드릴 것이 없네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